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또 저장, 처리하는 기술까지 보고, 이번에 거의 이제 그 종점 분석 기술, 다음에 표현 기술만 보면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상당히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재미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더 빅데이터를 좀 재미있게 좀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빅데이터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제 분명 상식, 특히 이제 대학생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컴퓨터를 배울 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특정 분야라고 해서 뭐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것 자체는. 그래서 빅데이터도 아마 지금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그렇잖아. 데이터는 뭐 다 알고 있다. 이게 세상에 눈을 이제 보는 거죠. 데이터 안목을 높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잘 집중해서 잘 보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분석 기술자 이현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한번 보러 갑니다. 근데 분석 기술도 우리가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 자체가 이제 분석한다는 게, 기존의 데이터는 굉장히 그죠? 즉시성, 리얼타임성 굉장히 중시했죠. 적은 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처리를 하려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빅데이터가 가지고 의사결정이 빨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좀 정확하고, 또 지나온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빅데이터는 앞으로, 지난번에 빅데이터를 설명하면서 예측,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이 굉장히 많죠. 그 중요성에 의해서 분석이라고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의 발견이라고 그러죠. 지식의 발견.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찾는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이닝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데이터 분석 개념을 볼래요. 분석 개념, 데이터 분석이 요즘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마이닝 기법,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 기존의 그 데이터들은, 기존의 원래 정형화 데이터들은, 기존 데이터, 지금 데이터 차이가 뭐냐면, 크게 차이가 뭐냐면, 기존 데이터들은 상당히 정형화된 데이터였죠. 정형화된 데이터. 그 당시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기존의 데이터는 의사결정력으로 순식간에 빨리 나오는데, 지금 이 빅데이터 분야는 정형 데이터와 다른 것은 비정형 데이터고, 기존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적은 반면 데이터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기법이 다양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파생 기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파생으로서 데이터 마이닝, 즉 데이터 분석 개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하고 다르게 또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은 미리 얘기 해주면 정형화 데이터 개념이 많아요. 데이터 분석 이쪽은.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화된 그런 마이닝, 그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 그래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 그죠? 감성까지 분석한다는 오피니언 마이닝.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뭐 어디 맛집 별점 중이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 그리고 나서 리얼리티 이제 그 현실적 뭐 이게 마이너인데 리얼리티 마이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술 중에 하나 중요한 건 군집화 시키는 거예요. 그룹 시키는 거, 클러스터링 시키는 거, 비슷한 특성끼리 모아하는 거, 군집화 기술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요즘 그 소셜 네트워크이죠. 여러분 SNS를 통한 분석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프로 이제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에 노드하고 링크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주요 분석 기술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 패키지 툴들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몇 가지만 간단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렇게 뭐 데이터 분석, 뭐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리얼리티 마이닝 쭉 있고 이렇게 좀 종류는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뭐 하나하나 깊이 공부하기는 여러분 아직 전문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 뭐 전공 현황이 뭐 하나 교양 과목 들으니까 수업의 목표 주안점이 여러분이 이렇게 소셜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 저렇게 분석했구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닝이 뭐예요? 마이닝, 데이터 분석 마이닝. 마이닝은 여러분이 앞에서 이 사진,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닝은 그 채굴하는 거예요. 채굴, 광산에서죠. 채굴하는 거예요. 광산하고 채굴은 뭐 이렇게 일단 파내죠. 하여튼 광산을 파내서 여러 가지 파는 뭐 금을 뭐 해서 채굴을 한다. 금맥을 찾아서 한다. 찾아서 뭐 파는 대로 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서 일단 파서 추출해서 정제를 해서 뭐 그러죠? 가공해서 쓸 수 있는 모양 똑같아요. 그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여러 가지 쌓인 이런 과정이 비슷해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을 마이닝이라고 해요.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데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우리가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이 금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란 광산에서죠.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는 것을 비유하는 마이닝 자체가 하는 것으로 금광석의 극히 미량으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추출하듯이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죠. 수많은 데이터 똑같죠. 광산에도 광석도 이 광산 자체가 같은 수많은 데이터 산 그죠? 이게 데이터 산이면 광산이죠. 광산에서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마이닝이라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그렇게 해서 그런 기법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소셜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패턴을 찾아낸다는 패턴이 찾아 의미를 유추해낸다는 걸 했잖아요. 그 데이터 마이닝. 잘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데이터 분석, 뭐 데이터 마이닝이다. 마이닝은 채굴, 그런 광산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고, 그 대규모로 저장된 그 데이터 안에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을 뭐, 같은 DB죠. 같은 DB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죠. 그죠? 데이터 마이닝. 캐내서
각종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내재된 학사 DB, 그렇죠?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많잖아요. 아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생된 기술을 했으니까 학사 DB, 그죠? 심리, 멀티미디어, 소셜, 경영, 데이터베이스, 금융 이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각종 데이터에서 내재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렇게 분석해서 현실에 적용한다. 그죠? 데이터 마이닝 대상은 많죠. 그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학사 데이터베이스, 은행에서는 금융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는 경영 데이터베이스, 그죠?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쌓인 소셜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정보 얘기했잖아. 데이터의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이렇게 했듯이, 이제 거기에서, 그죠? 팩트 사실에서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 한번 볼까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뭐냐? 아죠? 아까 데이터베이스 파생된 기술이에요. 아까 똑같은 얘기. 예. 저장된 방대한 양한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생 기술이기도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KDD 그래요. KDD. Knowledge Discovery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아낸 지식이다. KDD. 예. 그래서 각종 데이터베이스 내재된 의미 있는 지식의 발견. 그래서 우리가 KD, Knowledge Discovery Database라고도 얘기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통계적 마이닝 기법 통계학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에 다 쓰고 있는 것들이죠. 마이닝. 통계학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죠. 통계학이 많이 쓰는 것들이죠. 요즘 이게 그 조그만 규모에서는 이게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질 때는 다 이 통계학적으로 오는 거야. 경제도 통계고. 어떤 게 여론조사 통계잖아요. 다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설 검증, 시계열 분석, 데이터 분석에서는 OLAP 그죠? 온라인 분석 처리, 온라인 과정에서 옛날에는 그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관석에서 하고 인공지능 분야, 신경망 전문가 시스템 등에 쓰고 있는 등에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근데 쓰고 통계학, 데이터베이스 분야,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예측 결정하는 부분, 그죠? 예측 결정. 그 다음에 표현, 이게 크게 기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 결정. 하나는 포캐스팅이죠. 포캐스팅, 프레딕티브, 포캐스팅,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 그런데 예측 결정하는 거는 포캐스팅하고 시계열 분석, 회계 분석, 이게 통계적인 측면이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의미이고, 이건 표현하는 기술, 그죠? 비슷한 길 모으는 군집화. 크게 이제 두 개의 기술을 나눈다는 거죠. 연속성, 요약, 연관, 규칙.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로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좀 한번 보면, 그죠? 예측 결정 분야. 첫 번째 분류, 그죠? 분류, 예측, 시계열, 회계는 분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분류죠. 예를 들면 경쟁자에게 이탈한 고객을 분류해 나가는 기술. 쉽게 애부터 들면, 그죠? 분류해 나가는 건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 일정 집단에서 특정한 정의를 이용하여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하는 거죠. 이게 막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이거 뭔가 이렇게 분류, 우리가 소팅한다고 그러죠. 소팅, 나눠서. 그냥 몸 모르잖아요. 좀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분류한다는 측면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하고요. 예측, 포캐스팅이죠. 수요를 예측한다. 그죠? 우리가, 뭔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수요를 모른다면 수요를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 가격대를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판매가 얼마큼 될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 패턴을 알아낸다는 거죠. 사람들 패턴을 통해서
습성을 알아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매의 패턴, 그죠? 이런 것들, 구매 패턴, 어떤 구매를 하는지, 구매 주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사서 팟캐스트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계열, 타임 시리즈 분석이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죠? 시간에, 이건 뭐, 하나의 끄정을 쭉 변화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분석하는 시계열, 그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인 통계 숫자를 저장한 시계열, 추세를, 이 추세 보죠. 예를 들어 주식값 추세, 그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하나만 딱 끊어서 보면 주식을 모르겠잖아요. 주식이, 뭐, 2박 3일 거 봐서 모르는 거고, 연간, 뭐, 계절별로 쭉 해서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 시리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이라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 하나 이상의 변수 간의 영역이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 글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리그레션 한다는 거죠. 다시 되돌려서 보낸다는 거죠. 수학이나 통계 부분들이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서. 예측 결정하는 뭐 분류, 예측 시리얼 회귀 분석이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많이 인기의 중요 하나가 이제 표현하는 게 있었죠. 표현도 보면 이렇게 이제 군집화, 표현하는 거죠. 표현. 디스크립션 하는 거죠. 표현. 무슨 표현. 군집화. 군집화 클러스터링을 하죠. 특성을 공유하는 군집. 이게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집. 클러스터링. 우리가 그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한 행동 집단을 구분하는 거죠. 그죠? 비슷한 행동, 뭐 고객도 들면 자동차 예를 들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 중에 외제 자동차를 타는 뭐 원하는 집단도 찾아내고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승용차 타는 집단도 찾아내고 그런 거죠. 집단을 선호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SUV 자동차를 선호하는 집단 이렇게 구분하는 기술들을 것을 우리가 군집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연관구칙, 어소시에이션 룰이죠. 동시에 발견한 사건 간의 관계를 정의. 예를 들어서 연관성. 그 사람이 그 장바구니 안에 동시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사람별로 물건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있잖아요. 뭐 내가 뭔가를 그죠? 뭔가를 검색하고 상품을 사면 뭐 책 같은 경우에 이 책을 검색한 사람들 이런 책도 검색하더라. 그래서 뭐 A라는 사람 무슨 장편 소설을 내가 하나 빌리거나 서점에 샀는데 이런 책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 이 책 사고 또 이런 책 사더라. 연관계 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규명하는 거죠. 특성별로 연관 규칙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요약, 그죠? 데이터 일반적 특성이나 특징의 요약,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는 거죠.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경영하는 사람들은 워낙 바쁘고 이렇게 시간 바쁘니까 그 내용을 몇 번 다 못 보지. 딱 중요한 내용을 탁 특정 발전 요약해 주는 거, 요약해서 표현해 줘야 되는 거, 요약 기술. 또 연속성, 시퀀싱,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의 종속성을 한다. 예를 들어 A 제품을 구입한 고객, 향후 B 제품을 구입할 확률이라는 이 연속성이죠, 그죠? 작년에 계절적 매출 변동 요인 이런 연속성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을.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이제 보면 기술 사용하는 기술이 예측 결정과 표현 기술인데 이렇게 표시한다.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그죠? 텍스트 마이닝 기술, 텍스트 마이닝 비슷하죠?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약간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약간 데이터 마이닝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고, 텍스트 마이닝은 그 비정형화된, 비구조원, 언스트럭처드 그 데이터를 해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해서, 자연어, 그 인공어가 아닌 자연어, 우리가 이제 자연어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한국말, 영어, 이건 다 자연어죠? 이런 건 자연어고, 그 다음에 우리가 C랭귀지, 이것은 인공어지, 인공어. 쉽게 말해요. 자연어고, 컴퓨터 만드는 거. 자바. 이건 인공어고, 자연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자체를
자인화하는 비정형, 비반정형의 자인화 처리 기술이에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좀 차이가 있죠, 데이터 마이닝과.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화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대상이라는 거죠. 이 구분이,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대상은 비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 주시라고요. 혼돈하지 마시고요. 구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테이블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 대상은 데이터의 수치, 그죠? 이 숫자도 좀 정형화된 거잖아요. 수학적인 모델 이런 것도 수치 또는 범주화된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그게 뭐냐면 구조가 이건 관계형, 정형화된 관계형. 이건 비정형화된 거의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것도 뭐 대부분 이 관계형 데이터는 이 예측이 가능해요. 데이터 실질이 크게 분석 안 돼 예측이 가능한다는 잘 있는 거죠. 적합한 정보를 또 의미를 정리 범주화한다. 이건 기계학습. 이거 쓰고 있다는 차이는 이거죠. 차이는 이거 잘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과정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정이 텍스트 마이닝 과정. 수집된 문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서,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프리퍼레이션, 자연어 처리, 프리퍼레이션.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그죠? 추출, 요약, 범주화 이렇게 해서 이게서 이제 정보와 지식, 이게 텍스트 마이닝 과정이라는 거죠. 그 전처리 과정은 뭐냐? 전처리 작업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느끼고 하는 건데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들 동안 하고 있는 이런 전처리는 어쨌든 전처리를 이거야.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야. 데이터를 이렇게. 거기 이제 과정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죠. 통합, 변환, 정리. 이게 분석하기 좋게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하는 우리 과정을 전처리라고 한다.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데이터. 이게 전처리 얘기 많이 차지하는 거, 데이터 전처리가 60 내지 80%. 이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처럼 정제, 그죠? 결측값을 채우거나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좀 쉽게 말해서 좀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좀 이렇게 결측값 빠진 것도 채우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한 데이터도 빼버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건 이쁘게 신뢰도 있게 정제한다고 정제한다고죠.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를 통합, 그죠? 다수의 정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있을 때 다수의 데이터 나온 것들을 통합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통합. 그 다음에 변환, 그죠? 데이터 마이닝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환시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정리, 데이터 크기는 좀 요약해서 하지만 동일한 분석가를 만드는 작업. 이게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이게 60 내지 80% 차지한다는 거죠. 자연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어이고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처리 과정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자연어 처리가 뭐냐? 자연어 처리. 우리 NLP라고 해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자연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그래요.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어라는 것은 자연어 인간이 발화한 언어 현상. 아까 그거예요. 우리가 자연어 인간이 발화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사람이 말하는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어 의미를 분석, 컴퓨터 처리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을 자연어 처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쓰이는 것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章같은 것도 잘 분석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핵심 기술은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화형 분석, 대화 처리가 있고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죠. 우리 뭐 음성 인식, 문자 인식, 그죠? 또는 문자를 인식해서 음성으로 바꾼다든가 다 이게 구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형태소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래에다 다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연어 처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사실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이게 인공지능 한 분야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그죠? 기계학습, 심오학습. 근데 이 자연어 처리, 이 교집합이에요, 이게. 이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교집합. 근데 이것도 자연어 처리도 하나의 인공지능 한 분야라는 거죠. 인공지능, NLP도 같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다시 텍스트 마이닝 들어가서 볼까요? 텍스트 마이닝은 아까 4단계를 거친다고 했어요. 정보 수집, 처리, 추출, 분석. 수집, 처리, 추출, 분석. 이렇게. 수집이란 거죠?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 처리, 그죠?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이터 가공. 추출. 수학적 모델을 활용한 키워드 추출을 하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 그 다음에 최종 키워드 우선순위를 도출 단계, 이렇게 수집, 처리, 추출, 분석 돼 있는데,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수집. 텍스트 마인 4단계에 보면 수집, 그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 처리, 대용량의 데이터 특정 키워드나 일부 의미 있는 요소를 추출하는 거죠. 전 처리하는 단계, 처리, 전 처리. 아까 전 처리, 프리퍼레이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전 과정. 그죠? 추출하고. 하여튼 키워드 하든 다 처리해줘야 되잖아. 형태도 분석하고, 전 처리. 그 다음에 추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추출 방법이죠. 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출한다는 것이죠. 추출. 그래서 정보 추출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정보 추출 방법에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이런 것은 TF, IDF.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F, Term Frequency. Term Frequency, 단어 빈도죠. 빈도. 그 다음에 Document Frequency. 인버스 다큐멘트 역 빈도죠, 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런 것들은 이거 뭐냐면 TF, IDF, Term Frequency,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뭐예요? TF 단어 빈도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에 얼마 자주 등장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거죠. 이 값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의 문서에 많이 나오고 다른 문서에 자주 나오면 중요도 알아요, 그죠? 이런 어떤 단어가 이 TF 단어 빈도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무슨 그런 거 하잖아요. 이번에 누구 무슨 연설에 무슨 평화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다. 그죠? 위기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그 빈도 따지는 거 쉽게 말해요. 단어. 그 다음에 DF는 이게 문서 빈도, 다큐멘트 프리퀀스. 이 값 역수를 IDF라고 해서 TF, IDF는 이 곱한 값이죠. TF, IDF를 곱한, 점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다른 문서를 만족, 해당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했다. 그런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강조했다. TF, IDF. 그렇게 해서 정보를 추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그죠? 최종 키워드나 의미 있는 요소 우선 도출하는 단계를 우리가 정보 분석 단계라고 한다는 거죠. 수집, 처리, 추출, 분석,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전처리. 분석 방법론은 전처리. 전처리 그거죠. 프로세스 전체, 프리프로세스, 프리페어링. 분석을 적당한 포맷으로 했다는 전처리에서 분석을 해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텍스트 마이너로 추출해서 개선, 이해, 분석된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뭐고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 중요한 것은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원. 일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많이 하고 있죠.
정용한 데이터 마이닝 보다는 텍스트 마이닝 쪽에 우리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그거죠? 오피니언 자기 그 의견, 의사, 오피니언을 또 우리가 분석한다 이거죠. 사람 생각 자체를 분석해낸다 이거죠. 말을 안 쓰면 생각을 본다. 그거죠.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뭐예요?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거예요. 빅데이터에 포함된 어떤 사안이나 인물, 이슈, 이번에 사람들의 의견, 이게 오피니언이죠. 의견이나 평가,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 등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하죠.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으면 5점, 맛없으면 0점, 1점. 그래서 수비를 그냥 그 평가하는 거죠. 분석해 보는 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를 오피니언 마이닝 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이죠. 오피니언. 주관적 의견을 통계 수치와 객관적으로 바꾸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감정이죠.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서 이게 뿐만 아니라 감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 태도 분석에서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을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정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피니언 자체가 감정이죠. 감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도 분석 대상이 텍스트에 사실은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보면 대상이 포털 게시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야. 게시판에 막 댓글 달고 있는 거 다 분석해내는 거야. 블로그 그런 것들도 다 찾아내는 오피니언 마이닝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특징 추출, 의견 분류, 요약을 전달을 3단계 한다. 오픈 데이터 역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인데 이게 도대체 그게 그거 같은 게 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비교 테이블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그죠?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이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면 대용량 숨겨진 데이터 간의 관계 패턴을 탐색하고 모형하는 거다.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모형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이게 정형화 데이터의 대용량 데이터, 숨겨진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패턴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은 아까 얘기한 텍스트, 이건 비정형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죠.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한 텍스트 주제를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이 차이가 그거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자연어 처리가 많다는 거. 차이.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 뉘앙스, 태도 등을 판단하는 거다. 근데 결국은 오피니언 마이닝도 뭡니까? 사실은 텍스트에 찾는 거잖아. 게시판은 다 텍스트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오피니언 마이닝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피니언 마이닝의 3단계는 특징 추출, 오피니언 특징, 의미 있는 요소를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추출해가지고 이 사람 좀 그 의미 있는 것들을 분류해서 전달하는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분석을 분류하고 요약 및 전달, 선호도가 밝혀진 오피니언 정보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단계다. 그래서 특징 추출, 의견 분류, 요약 및 전달 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죠? 텍스트에서 사실과 의의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그죠? 그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죠. 키워드를 찾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추출된 의의가 해당 텍스트에 어떤 의미를 사용했는가, 의견 분류인 거죠. 그러면 긍정, 예를 들어서 긍정 또는 부정. 기분 나빠. 그럼 부정이잖아요. 맛있어. 긍정이잖아.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이것들을 텍스트 단어를, 예를 들어서 긍정, 부정, 텍스트 분류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단어 하는데 맛있어, 기분 좋아, 내가 또 올 거야. 그건 다 긍정이잖아요.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분석한 정보들을 여기까지 설정하는 게 요약 및 전달, 표현 단계 이렇게 되는다. 그래서 오피니언 3단계 과정 보시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그죠?
다시 보면 긍정 및 부정을 표현하는 단어 정보 추출. 이게 사전 이런 그냥 이게 이제 구축 리소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다 긍정적인 단어로 본다. 기존에 그 리소스를 이용하나. 그다음에 또는 이게 수작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단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긍정의 단어, 부정의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한국어로 작성한 사용자 별점, 별점이 아주 높은 리뷰는 긍정, 그죠? 별점 주기 했었잖아요. 별점이 낮은 리뷰는 부정,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 부정을 분류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세부 평가 요소와 그것이 가리키는 오피니언 연결을 포함한 문장, 또 문장 중에서도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서 구축된, 기존에 구축된 어휘 정보를 사용해서 세부 평가에서 긍정, 부정 표현을 찾으며, 긍정적인 오피니언인지, 부정적인 오피니언인지,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이 말의 언행에 대해서 품위가 나타난다잖아요.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그래 문장에서도 다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리뷰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면, 맛, 서비스, 긍정, 부정. 맛에 대한 촬영의 긍정적인 단어가 60%, 부정적인 40%, 서비스 이렇게 70%, 30%. 분위기,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레스토랑 갔는데, 분위기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가격, 싸다, 뭐 비싸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쫙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전체 평가 보니까, 이 레스토랑 긍정적인 평가 80, 부정적인 20%다. 그런 걸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맛집 찾아갈 때 이런 게 찾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맛집 보면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별점 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다 해서 분석에 나오는 게 오피니언들이 긍정 80%, 20%다. 그럼 이 레스토랑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이게 이제 맛집 평가 요소 가격과 관련 리뷰, 가격과 관련 여기서 찾아내는 이제 긍정 평가는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댓글 달잖아. 예를 들면 리뷰 이렇게 쓰는 거지. 긍정, 이런 거는 긍정으로 본다는 거죠. 순수함 그 자체, 육수도 서비스로 한 사발 더 주시는 주인하시도 친절하시고 가격 대비 대만족 이렇게 그죠. 아줌마들이 이제 또 어떤 사람 아줌마들이 모임하게 안성맞춤이고 가격도 적당히 보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죠. 이게 부정평가 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데 가격은 싼 편은 아닌데 뭐 이러겠죠. 그 비한 맛은 쏘쏘 서비스는 중화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찾아서 이건 긍정이고 이런 걸 찾아내서 이건 긍정이 이건 부정 찾아내는 거죠. 가격 대비 별로 먹을 것 정말 없고 이건 다 부정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낸 리뷰에서도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추출해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피니언 평가 이렇게 한다는 차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SNS에서도 오피니언 찾아내는 거죠. 사람들의 네트워크 관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뭐 했으면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 내용에서도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관계와 대화 내용 속에 오피니언 포함되어 있으며 주제나 대상, 인물의 특정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하게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 하는 거죠. SNS 고객 의견 수집, 기업 DB 내 이름과 매칭될 문장 추출, 뭐 어느 갔더니 우리가 도메인에 보면 딱 어디 동네 어느 뭐다 알죠. 추출해 보면 이름 안 써도 뭐 무슨 동에 어디 있는 음식 갔더니 그렇더라. 뭐 대충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오피니언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부 의미 극성 분석 결과. 그래서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리얼리티 마이닝 기술을 보려고. 리얼리티. 리얼하다는 거죠. 리얼하다는 거. 현실적으로 현실 마이닝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티 마이닝 기술은, 그죠? 현실 마이닝이라고 하겠잖아요. 현실 마이닝. 이또 뭐 역시 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일종이에요. 거기서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파생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데이터, 소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봤던 거예요. 다 거기서 파생 시작된 거야. 프로그램 알고는 다 원 소스부터. 모바일 기로 사용자 인간관계, 행동관계, 라이프 스타일 등을 다 분석하는 현실 마인이라고 한다. 리얼리티, 리얼하다고 리얼하다고. 거기서 보면 이 생체, 다른 마이닝 기술과 다르게 생체 인식으로 소비자에게 해준다. 마케팅 사용자의 감정, 심적 변화를 제품 반영에 반영한다는 거죠. 현실 마이닝. 실제적인 정보의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생체 인식 등을 널리 이용한 리얼리티 마이닝은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장점이 있다. 그죠? 실제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게 리얼리티 마이닝. 현실 마이닝이라고 하고. 이 단계는 데이터, 정보, 지식, 결정 4단계로 구성된다라고. 데이터. 그죠?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는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체 데이터 마이닝 수행 과정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죠. 생체 정보 마이닝 과정, 맥박, 활동량 다 찾아낼 수 있죠. 다 찾아내요. 들으면 우리 모바일 통해서 다 노밍을 통해서 다 찾아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활동량. 그 사람 동선도 찾아내고 심지어 맥박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USB, 블루투스, 그죠? USB 가지고 찾아내고 블루투스, 스마트폰 다 찾아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생체 데이터베이스죠.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저장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데이터, 그죠? 데이터, 정보, 지식이 되는데 이게 데이터야, 그죠? 데이터, 마이닝 준비, 대상 영역, 데이터 이해 중에서 데이터. 여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 이런 거, 그죠? 결정 트리,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찾으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이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제 패턴을 분석하면 결국은 지식이 된다는 거죠. 마이닝 결과, 운동 치료 컨설팅, 위험 분석, 건강 평가, 지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리얼리티 마이닝에도 생체 정보, 생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람 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를 통해서도 찾으라는 게 생체 정보 마이닝하고 그것이 이제 리얼리티 마이닝 중에서도 쓰는 방법이다, 기법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리얼리티 마이닝에 이어서 또 하나의 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가 군집화, 클러스터링 하는 기술이에요. 군집화 하는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군집화가 뭐예요? 이게 군집화죠? 이 여러 가지 고객 집단이 있잖아요. 고객 집단, 이런 게 불특정 다수의 고객 집단 중에서도 그 그룹을 해내는 거야. 여기 보면 이거, 레드, 빨간색, 그죠? 청색, 그린 이렇게 분류해 놓잖아요. 뭔가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군집화. 이게 이제 고객을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격대, 이런 사람 이런 가격대, 이런 사람 이런 가격대 상품을 만들지 고객 세분화, 그죠? 이런 사람 이런 고객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 놓죠. 그죠? 어느 마트라든가 마케팅, 백화점도 고객에게 분리를 하겠죠. 이게 고객 군집화 기술. 이렇게 군집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집화. 이게 클러스터링 되잖아요. 클러스터링. 이 클러스터, 이 센터라에서 요 특성들이 다 모이는 거죠. 이렇게 클러스터 1, 그죠?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게 군집화 기술. 이렇게 그룹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군집화 기술이라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보면
이것도 역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한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전체 이거 하나의 빅데이터, 이게 빅데이터 전체가 빅데이터에 모아서 그냥 쌓아놓은 거죠.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군집을 정의하고 군집을 대표점을 찾는 거죠. 그죠? 대표점. 이게 대표점인 거죠. 이게 대표점을 찾아내는 것이 군집화 기술이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주어진 데이터들 특성에 따라, 그렇죠? 특성에 따라 유사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군집화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군집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층적 군집,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냐, 그다음에 분할적 군집 분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군집 분석, 이제 똑같은 말이죠. 클러스터링은 영어고 군집 분석은, 통계학은 군집 분석은 똑같은, 클러스터링이나 군집 분석이나 같은 말이에요. 클러스터링이나 클러스터링. 그래서 군집 분석이나 동일한 용어다. 그래서 군집화 기술 이렇게 있다겠죠. 군집화 기술은 한 군집 안에 부분 군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층적 군집이냐 분할적 군집. 부분 군집이 있으면 계층적 군집, 부분적 군집이 있으면 계층적이 없고, 분할적 군집, 군집과 부분 집합이 서로 배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것들,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보니까 분할적 군집이라 하다. 계층적 군집은 좀 서로 이제 관계가 약간씩 포함되어 있겠다, 이죠. 그죠? 네스티드 돼 있다, 오버래핑 돼 있다, 이 서브셋들이 서로 엮이기도 하고, 엮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씩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 계층적 군집. 그 다음에 파셔럴 클러스터링 방법은 언네스티드 된다는 거죠. 그냥 논 오버래핑 됐고 서브셋들이 서로 오버랩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할적 군집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각 데이터의 점을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하는, 이렇게 이 하나의 군집, 각 데이터 1, 2 이게 점이에요. 이렇게 계층적. 뭔가 관계가 다 있긴 있지만 해서 여기 관계를, 거리를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그 거리, 이 거리를 기반으로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1 거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1하고 3 거리, 그 다음에 2하고 5 거리, 그 다음에 4가 이거 떨어졌고, 그 다음에 6하고 이렇게 거리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건 거리가 따지고, 또 6은 또 5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계층적으로 하이라키컬로 한다 이거죠. 이게 구분은 되지만 그거 정확하게 자를 수도 없고 약간씩 관계가 됐다. 근데 조금 유사성이 있다는 거지. 묶는 거지. 계층적 분석이고. 이제 요거 자체를 우리가 보면 덴드로그램, 덴다이어그램은 좀 타는 거 잘못 오타났네. 덴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는 거죠. 계통도 덴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은 또 하는 방법이 약간씩 찰랑해. 계층적 하이라키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응집형이나 분리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응집형. 이게 응집형. 이렇게 해서 전체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나가 응집형이고, 지금 반대가 이제 분리형이에요. 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 방법이 이제 이것만 반대만, 이건 데이터 전체에서 찾아나라고, 이거 싹 몇 개를 해서 모아나는 방법. 응집형, 분리형. 이렇게. 뭐 용도가 또 다르겠죠. 쓰고 있다는 건 응집형 계층 분석. 그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개별 데이터 하나를 독립된 클러스터로 가정한다. 이게 하나를 하고 이제 비슷한 게 모아나가는 방법이죠. 이들을 특정 알고리즘에 병합하여 상위 단계의 클러스터링, 상위 단계를 가고 다시 특정 이렇게 상위 단계 산계를 계속 하는 거지. 응집형. 분리형은 반대죠. 흡수형과 반대. 응집형과 반대. 그래서 데이터 전체 하나의 클러스터 체크해서 개별 데이터 분리라는 거 전체에서 응집형과 분리형이 있다. 계층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 한번 볼까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SNS, SNA 그죠? SN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소셜 네트워크 SNS고, 이건 소셜 네트워크 SNA죠.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노드와 링크로 연결된 사회 그래프, 소셜 그래프를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소셜 그래프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다. 그죠?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 연결망, 소셜 네트워크, 그죠? 뭐, 소셜 네트워크는 알죠, 그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다 이런 것들 소셜 네트워크예요. 이거 뭐, 사회 구조 등을 사회 과학적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SNA, 소셜 네트워크 아나리시스는 기존의 통계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관계,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 등을 상호작용, 개량적 분석하여 거기서 미시적 관계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그거죠. SNS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서 액터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관계가 없고 이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G와 A는 관계가 있고, 그죠? G와 A는 관계가 있고, G와 B는 관계가 있고, 서로의 관계 찾는 거죠. 이게 노드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F와 E는 관계가 없고, B와 G는 관계가 있고, 이렇게 찾는 거, 이렇게. 인접 행렬, 이게 행렬 방식으로 찾는 거라, 그죠? 인접 행렬. 관계를 찾는 것 방식이라는 거죠. B와 K. B와 K는 관계가 있잖아요. B와 K고 B와 J 그 관계가 있잖아요. B와 K 또는 B와 J 이렇게 노드와 액터 이렇게 관계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접 행렬 관계 관계를 이렇게 네트워크가 표시하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알 수, 요 그래프 보면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 B는 관계가 맞네요. B는 KLGM, 이게 맞네요. 근데 거꾸로 N을 볼까요? N은 관계가 N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이 별로 없는 거죠. N은 K만 관계가 있죠. N은 K만. 이렇게. 행렬로 분석한다는 거죠. 노드와 액터를 보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이제 시멘틱 웹 기술이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시멘틱 웹, 시멘틱 기술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예요. 시멘틱 기술이 트리플, 이렇게 그 웹상의 정보에 잘 정의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 쉽게 문서의 의미를 자동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트리플로 구성된 RDF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주어, 이게 트리플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 이걸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RDF랑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는 뜻인데, 이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시멘틱 웹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죠. RDF는 이거죠.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트리플이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이게 그래프예요. 이게 RDF 그래프.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 문장을 트리플로 우리 관계를 방향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RDF는 두 자원, 주어와 목적어 간의 관계를, 서술은 관계의 특성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이 딱 구조로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시멘틱 웹 기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잡하게 시멘틱이라고 혹시 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시멘틱 기술 RDF. 그리고 이거 RDF 우리가 그 장점을 많이 써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RDF 많이 쓰고 있다는 걸 한번 소개했고, 그래서 우리가 RDF를 사람 정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사람 정보를 RDF 이어서 네트워크 표현을 단순히 이렇게, 그죠? 이 구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해서 RDF를 이용한 사람과 정보 네트워크 통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표현을 RDF고, 이 기술을 이용한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웹사이트예요.
이게 부산 지식 네트워크네요. 부산 나리지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대표적 응용 시스템 이게 있다는 거네요. 부산 지식 네트워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산 출신이나 부산지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을 망라한 부산 출신에서 나온 사람들 검색하는 거. 이 서비스가 웹사이트가 BN 네트워크라는 있네요. 이렇게 이 웹사이트가. 그래서 부산 출신들 전문가들 찾는 거죠. 이게 BN 네트워크.org라는 있고 이것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성으로 표시하면 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사회 관계망 검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보셨고, 그 다음에 그래프 마이닝, 그래프 분석하는 기법은 어떻게 하냐, 그죠? 이게죠. 그래프 마이닝. 이게 또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일종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하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게 그래프로 표시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정 빈도수 특정 패턴을 찾아내서 하는 거. 그래서 보면 빈도가 2라 2 정도 된다면 빈도가 2라면 빈도수로 해서 연결된 빈도를 찾는 건데 최소 빈도수가 2라면 이 이제 그 G1, G2의 이 부분 그래프 다 들어 있죠. 그죠? 지금 이 ABC 보세요. ABC 다 연결돼 있잖아요. ABC 연결돼 있잖아요. ABC 근데 이건 안 됐지. 이건 없잖아요. G1, G2 ABC 일정 빈도수만 찾아내는 거.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프로서. 그래서 이제 그 노드와 엣지 데이터가 관계 이게 노드죠. 노드, 이게 엣지, 관계, 찾아내서 그런 것을 우리 그래프 마이닝이라는 것이죠. 빈발성 찾아내는 거야. 빈발성. 그러니까 최소 빈도수를 찾아내는 거. 그 빈발 부분 그래프라고 하죠. 빈발 그래프, 부분 그래프. 아까 이제 이게 빈발, 이게 부분 그래프고, 그죠? 여기서 빈도를 찾아내서 한다는 거고. 그걸 한번 보면, 빈발 부분 그래프는 그래프 데이터의 최소 지지도, 빈도수 이상으로 출현하는 부분 그래프를 찾아낸다. 그래서 빈발 부분 그래프는 그래프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야 이거 할 수 있다. 그래 분류, 분집과 인덱스. 그래서 빈발 그래프 마이닝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든 빈발 그래프를 찾는 기법이다. 그렇죠? 그래프에서 빈도수를 찾아가지고 특성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그래프들이 대용량으로 저장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최소 지도 이상으로 출현하는 모든 부분 그래프를 검색하는데 빈도수를 얼마 주면 그래프 안에서 빈도수 얼마 정도를 주면 그 빈도수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프 마이닝 기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술, 마이닝 기술, 데이터 마이닝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술이고, 기술이라고도 하고, 기법이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개를 잠깐만 해주면, 이 빅데이터 주요 분석 기술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냐 그겁니다. 이게 그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 이름이에요. NLTK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툴키트 그죠? 오픈 NLP 내추럴 랭귀지예요. 또 내추럴 랭귀지 그다음에 보일러 파이프 웨카 머하우 이게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름 거죠. 아파치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 아파치 큰 거 오픈 NLP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죠? 최근에 이런 것들은 아파치 오픈 NLP 비정형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용어를 추출하는 거.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패키지 만들어내는 거, 치면 만들어내는 거. 글의 문장 아까 형태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그리고 문장 분할, 문장 단어 분할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웨카도 뭐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표현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오픈 소스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그죠? 도서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뭐 여기를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아직 의미는 없는데 그 패키지를 하는 몇 개만 간단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LTK, 내추럴 랭귀지 툴킷이에요. NLTK는 이게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다. 자연어, 우리 일반적 인간 언어가 자연어죠. 인간 언어가 기계 언어가 아닌 자연어를 처리한 이 파이썬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랭귀지예요. 랭귀지 패키지에 프로그램 랭귀지 패키지에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자연어 처리. 교육용으로 개발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다. 사전 형태로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이게 치면 이게 이제 자연어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NLTK. 그다음 오픈 NLP, 아파치 선했죠. 아파치 그룹에서. 이것도 오픈 소스 자바 라이브러리네요. 자바로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것도 자연어 텍스트, 아까 자연어 텍스트 처리한 사용되는 제품이죠.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래서 비정형화된 텍스트에서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 특정 장소, 시간 등을 작업을 간편하게 실현하는 모델을 포함한 라이브러리다. 아까 그런 기술들이 있고 이런 것들 실제 시중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다. 자연어 처리 코드를 스스로 생성하고, 하여튼 오픈 NLP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보시면 보일러 파이프 한번 볼까요? 보일러 파이프. 이것도 제품 이름이니까 웹페이지 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런 분석하는데 해서 내가 어느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용했다면 그 제품들 제품들 매뉴얼이나 특성을 잘 조사해서 선정해서 오픈 소스로 내려서 바꿔 쓰거나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필요한 정보를 추천하는 작업용 프레임워크다. 그 다음에 보면 HTML 분석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HTML, 그죠?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가 HTML 찾아내고 알고리즘 적용한 자바 기반 라이브러리다. 보면, 특징이 보일러 파이프는 뉴스나 기고 같은 특정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의 분석이 많이 된다, 그죠? 우리 웹페이지, 보일러 파이프, 많이 쓰네요. 블로그도 해서 정보를 추출한다. 찾아낸다. 웨카. 이것도 자바로 작성된 오픈소스네요. 자바로 작성된 오픈소스다.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사용자 개인화가 옵티마이징 시킬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쓰기 편하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픈소스니까 내려받아서. 이거 내려받는 거예요. 그죠? 플러그인 형식을 개발자 쉽게 접목할 수 있다. 이 웨카.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받으면 이거야, 이게. 웨카. 그죠? 이게 웨카를 우리가 오픈소스 받아서 우리가 인스톨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스톨에 실행시키면 이게 웨카.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타나잖아,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소스는 웨카. 그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머하웃이라는 프로그램. 확장 가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만드는 거. 주목적으로 아파치가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 실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워크다. 랩탑에서 이렇게 머하웃 프로그램을 하면 하드부로 해서 이렇게 분석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아파치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작업위원회 알고리즘에 적합하며 군집화, 분류, 사용 행동을 기반으로 품목을 추천하는 시스템 등 분석 환경에 적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나중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쪽에 전문가가 되야겠다 하면 뭐 그때 되면 이런 제품들을 계속 새로운 제품들 출시되니까 골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 분석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 소개해줬고,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 그죠?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는 데이터 마이닝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정형화되어 있던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는 차원,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 이제 비정형성 데이터, 자인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생각을 감성이나 생각을 한다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 그다음에 리얼리티 현실 마이닝, 그래서 뵙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군집화하는 방법, 계층적 하이라키로 부분적으로 계층적하는 방법, 근데 군집 방법을 클러스터링 하는 얘기를,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래프 마이닝 이런 정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석 기술들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했는데, 그렇게 제품들 몇 가지를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으로 수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